남편은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였는데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을 부부 한쪽의 청산가치로 반영해서 부부 모두가 개인회생이 가능해지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사정으로 부부가 동시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남편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 결과적으로 부부 모두가 채무로 고통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부부 두 분이 모두 채무가 있을 경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더 까다롭게 본다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사건 번호도 따로 나오고 자격 요건도 개별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청산가치, 채무, 소득 기준도 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빚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재산이 아내의 채무보다 많다면 아내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채무가 누구의 것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남편 명의의 채무는 남편 채무이지 이를 아내의 채무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무실에 역량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채무는 부부 각자의 명의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은 본인의 재산으로 본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하게 될 때는 다릅니다. 부부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본인의 재산으로 각자 다 인정해버리면 청산가치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의 개인회생에서는 아내 재산의 2분의 1을 청산가치로 인정하고 아내의 개인회생에서는 남편 재산의 2분의 1을 청산가치로 인정해버리면 청산가치가 중복으로 계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기계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을 청산가치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을 나의 청산가치에 반영할지 아니면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만을 청산가치로 반영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안에 따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원하는 방법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했을 때 부부에게 너무 유리하면, 즉 채권자에게 너무 불리하면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법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법원에서는 부부의 경우 재산을 합해서 절반을 부부 각자의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법원에서는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냥 부부 각자의 재산을 무조건 각자의 청산가치로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회생을 하는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는 무척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소송 실무에서는 법원이 다르다고 소송 진행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개인 파산의 경우는 법원마다 기준이나 운영 방식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실무에서는 당연히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변제 계획안을 짭니다.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맞춰보고 해서 부부의 변제금을 합산하였을 때 가장 적은 금액이 나오도록 변제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하면, 그 결과 채권자에게 너무 불리하면 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변제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는 거죠. 아내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남편의 재산 2분의 1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게 되면 남편은 이미 본인의 재산 2분의 1이 아내의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로 반영된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개인회생을 할 때는 본인 명의의 재산 2분의 1만 청산가치로 반영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할지 말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을 본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 진행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을 본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채무는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의 재산은 1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의 채무는 6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아내 명의의 재산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의 재산은 채무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편은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남편의 재산 1억의 2분의 1인 5천만 원을 본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아내의 채무는 6천만 원이라고 했죠. 아내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니 개인회생이 가능한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아내의 개인회생에서 5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청산가치는 5천만 원이고 채무가 6천만 원이니 역시 개인회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남편은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였는데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을 부부 한쪽의 청산가치로 반영해서 부부 모두가 개인회생이 가능해지는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재산을 본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야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남편의 채무는 1억, 아내의 채무는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의 재산은 8천만 원이 있고 아내는 재산이 없습니다. 아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내가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면 아내의 재산은 남편의 재산 8천만 원 중 2분의 1인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채무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아서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재산 8천만 원 전체를 남편의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해 버리는 겁니다. 채무가 1억이라고 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니 남편은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아내의 개인회생에서는 남편 재산 2분의 1을 아내의 재산으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의 개인회생에서 재산 전부를 남편이 청산가치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재산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당연히 채무가 더 많아지게 되고 개인회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경우는 아내가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였는데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남편이 본인의 재산 전부를 청산가치로 반영해서 즉 아내의 청산가치에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을 반영하지 않아서 동시에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부부 각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불가능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예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정들에 따라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산가치, 변제금 등을 계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너무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서는 변제금을 늘리든지 변제기간을 늘리든지 해서 변제율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복잡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더 복잡해집니다. 부양가족을 부부 중 누구에게 넣을지에 따라서 변제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부부가 동시에
개인의 생활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